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신체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 노화 현상 중에 폐경도, 여성의 폐경도 대표적인데요. 이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그리고 발열, 근육통,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은요, 바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여자라서 더 무섭고 불안한 혈관 질환 준비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만성 질환의 위협이란 주제로 유병자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자라서 유병자라서 더 필요한 보험 오늘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50세가 넘은 여성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 혈관이 경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자라서 더 무서운 혈관 질환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오늘 여현주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현주입니다. 자, 여자라서 더 불안해요. 사실은 제가 불안해요. 저도 여자이기 때문이죠. 자, 여자라서 불안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혹시 여성 생식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아니면 여성들만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저는 오늘 혈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로 사망을 한번 보면요. 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암입니다. 그리고 그 2위, 3위, 4위. 바로 심장, 폐, 뇌질환.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당뇨로 인한 합병, 간질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 고혈압성 질환도 원인은 혈관이겠죠. 무려 혈관에 대해서 사망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혈관의 나이는 어떨까 한번 저희가 볼 거예요. 자, 대표적인 질환, 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출혈, 뇌경색. 그중에서도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주황색 그래프인데요. 주황색 그래프 중에서도 특히나 암을 제치고 협심증과 뇌경색의 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우리 협심증, 갑자기 심장이 막 막혀서 쫄깃쫄깃, 어쩔 줄 이런 질환들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뒤로서도 보겠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이 더 불안해요. 자, 뇌혈관 심장질환이 남성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40대와 50대, 50대가 되면서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폐경. 여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폐경입니다. 우리가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혈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혈관이 약해지는데요. 실제적으로 남자의 혈관, 자, 이렇게 힘줄을 보면은 남자의 혈관,
여자 혈관, 상대적으로 여자 혈관이 가늡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의 역할 때문에 지키고 있었던 혈관들이 에스트로겐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자 가뜩이나 얇은 혈관이 더 위협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혈관 막 빵빵한 남자들 보면은 막 가슴 설렌 적 있죠? 자, 이렇게 자기 혈관을 한번 보시면 아, 내 혈관 실제로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혈관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을 이후에 봤을 때 가장 많이 여성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 위험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증권을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걸 한번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지금 보장을 가지고 있을까? 아주 예전에 가입되어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딱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범위, 뇌졸중,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범위, 혈관 범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심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급성심근경색 이 세 진단은 모두 다 심장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협심증, 그리고 기타에 따르는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 부분, 그리고 흔히들 빈맥, 조동, 부정맥, 심부전. 특히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 한번 오셨는데요. 부정맥이 와서 약물 치료도 하고 시술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인공심장기를 다시게 되더라고요. 왜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허혈성 심장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혈관, 더 넓은 범위를 준비하심으로써 보장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중에서도 많이들 익숙해 있는 갑자기 찾아오는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심정지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뇌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흔히 혈관이 막혔다,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됐다. 출혈이 됐을 때 보통 뇌출혈이라고 하고 막혔을 때는 경색이라고 하죠. 그 두 개를 아울러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막 뇌 안에 비파열 대뇌동맥류, 그러니까 꽈리처럼 꼬여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풀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협착, 이런 질환들 통해서 모든 게 뇌혈관, 뇌졸중과 뇌출혈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혈관 진단비까지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거에 주목해야 하나? 물론 비용이겠죠. 무려 혈관 진단 치료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량 든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14일, 예를 들면은 14일이니까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심장 경우는 한 2,500 정도. 물론 여러분들 실손의료비다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 나 실손 있으니까 뭐 수술하고 실손 비용 처리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 실손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실손으로 비용은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자, 내 몸에 혈관에 병이 생겼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입원은 짧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후유장애가 계속 남겠죠. 후유증이 생기겠죠. 일상복귀도 힘들 거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생활비라던가 간병비 부분이 발생됐을 때 고려하면 2,530만 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동맥류 박리 수술 같은 경우 3천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판막, 심장과 심장을 연결해주는 판막 수술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고가의 수술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자, 혈관이 작은 모세혈관부터 큰 대동맥까지, 특히나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 두꺼운 혈관이 문제가 생길수록 비용이 더 커지고 수술도 위험하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대동맥류, 늘어져서 이렇게 혹처럼 늘어나서 대동맥류로 인한 수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왜 혈관에 주목해야 하냐면 이 혈관이라는 건 피가 왔다 갔다 해서 산소와 함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고
이제 이물질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그 이물질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좁아지고 그리고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면서 발생되는 거, 죽상경화. 이름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원인을 보시면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고지혈, 고혈압, 당뇨,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겠지만 흡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죽상경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결과 혈관 질환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만약에 내가 발생이 되면 과연 뭐 치료하면 되지. 그렇죠?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할 거예요. 자, 혈관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물질을 좀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관청소를 하려면 일단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용해제를 쓰겠죠? 녹는 약을 써서 투여해서 관을 좀 깨끗하게.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심장 같은 경우는 스테드 삽입술을 보통 권합니다. 수술이라고도 하지 않고 시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것조차도 물론 비용은 발생돼요.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량.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한 번 스테드 삽입술가 나는 완치됐어가 아니라 계속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동반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중대한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초기에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더 심해졌을 경우는 결국 열어야 하죠. 관성동맥 우회술이나 개용 수술을 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한다면은 무엇보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 그리고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수술비, 입원비 또한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간병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장기요양 등급을 또 받겠지만 질병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는 사실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뇌를 한번 볼까요? 뇌 수술 중에서 가장 초기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일 색전술, 뭐 클립 결찰술 같은 수술, 이런 시술들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뇌혈관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아주 뭐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무엇도 중대한으로 가게 되면 뇌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개두술을 하게 되면 얘 또한 비용이 수천만 원에 가까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이제 뇌졸중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경색이 딱 오니까 외관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 그 이후에 치매와 비슷한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결국 나는 뇌혈관으로 그런 질환을 얻었는데 결국 이게 치매로 해서 결국 치매 환자로 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뇌도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중점에서 봐서 우리가 이 치매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질병후유장애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 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자, 1번. 건강할 때 한번 미리 준비해 볼래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건강할 때 지켜주면 좋겠죠. 일단 뇌에 대한 장애를 받을 경우 1,000만 원 진단비가 나오지만 일단 뇌혈관을 1, 2로 나눠서 경, 중을 나눠서 1, 2로 했을 때 1,000만 원, 3,000만 원 받을 수 있게.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이 좀 이렇게 탁했을 때 쫀득쫀득해서 고지혈과 고혈압으로 인한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수술하지 않더라도 시술을 통해서 죽상경화증이 진단이 되어도 받을 수 있고 특히 4대 혈관 질환 이 부분에 주목할 게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고민되시죠. 하지정맥류라고. 이 하지정맥류 또한 여기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뇌혈관의 여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또 부분이 가사도우미 지원입니다.
이 가사도우미는 그러니까 우리 주부나 우리 여성분들이 만약에 질환에 대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사실 가정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가족들을 보살펴주지?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고요. 자, 수술이나 시술을 거치지 않고 이미 초기 단계에서 용해제를 써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혈전 용해 치료비로 쓰시라고 200만 원씩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미리 준비해 풀는 보험료. 비싸면 뭐 미리 준비해도 난 부담스러워서 나는 원치 않아. 자, 착한 보험료 소개할게요. 자, 남성 40대 기준으로 37,000원, 여성 기준은 2만 원도 채 안 되는 1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자, 아까도 말하고 중요한 우리 50세. 자, 폐경 전후로 했을 때 50세 기준도 미리 준비해 남성 5만 원에 준비하실 수 있고요. 특히 여성 2만 원대,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폐경 전에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미리 준비해 풀론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되지 않는 더 넓은 범위의 부정맥과 신부전 진단금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뇌경색, 심근경색증 진단 시에는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거, 사실 미리 준비에는 내가 약간 인지하고 있겠죠. 고혈압이나 고지혈 있어도 안 될 걸. 자, 심사 후에는 가입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무려 준비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부터 65세까지. 괜찮은 플랜이죠? 자, 두 번째, 유병자가 더 필요해. 그렇죠? 현재 지금 현증을 앓고 계신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더 염려되실 건데 나는 뭐 약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 쪽은 안 되겠지? 아닙니다. 유병자에게 더 필요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사도움이라던가 혈전용해제 초기에 대한 부분은 준비할 수는 없지만 자,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를 통해서 진단비와 그에 따른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발생됐을 때 대신 납입 면제,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납입 면제를 통해서 그냥 내가 만약에 납입 면제가 되면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끝까지. 엄청나게 좋은 제도죠. 자, 금액을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유병자는 원래 조금 지병을 앓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성, 남성 다 4만 원대 정도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50대는 여성, 남성 토탈 5만 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가 더 필요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 325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즉, 나는 현재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 하지만 그 외에 3개월 안에 또 다른 진단을 받지 않으면 오케이입니다. 또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어도 오케이입니다. 마지막 하나, 5년 안에 암 치료력 없으면 인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40대부터 60세까지 아울러서 심내혈관비 진단비가 무려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를 통해서 보장 끝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에 비해서 유병자는 가입은 요즘에 많이 용이해졌으나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플랜은 가입 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납입 면제를 활용하시는 기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플래닛 강의 시간에는요, 혈관 질환 보장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폐경이 좀 지난 여성분들은요, 암도 암이지만 혈관 질환 꼭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더 위협적이라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다른 건 다 빼고요. 심장, 뇌, 혈관 질환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새로 나온 신상 보험이라고 하니까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여자에게 좋다는 뭐 석류 같은 음식 챙겨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보험으로 한번 더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면 가사 도우미가 온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는 가사 도우미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식으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하면 전 도우미를 받고 싶어요. 저는 도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려서 뭐 내가 굳이 도우미를 받지 않더라면 주는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은요, 가사 도우미도 되고
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유도리 있게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앞두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만약에 혈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제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10월이 되면서 우리 이제 건강검진 이제 하반기로 오면서 놓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뤘던 분들이 이제 계속 검진을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꼭 미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1년이라는 부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1년 이내에 발생이 되면 50% 지급이 되고 1년 이후에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100%를 받으려면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회 보험료가 성립이 된, 그러니까 가입이 되고 나서 성립이 된 이후로는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히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여자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혈관이나 이런 부분, 약을 먹고 고혈압 이런 부분에 좀 의심이 되고 걱정스러우신 분은 반드시 가입하시고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마다 다 다르니까 상담 받아보시면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 앤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혈관 질환 집중 보험 새로 나온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인이라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고요. 일단 원해도 가입하기 힘든 대표적인 보험 중 하나니까요.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남성분들도요. 2대 질환에 대해서 미리 추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유병자분들을 위한 맞춤 플랜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만성질환의 위협이라고 합니다. 고은정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오래 사니까요. 만성질환을 그냥 가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고혈압 약을 두 분 다 드시고 계실 정도로 예. 뭐 요즘 고혈압 약 뭐 이러면은 되게 크게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약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보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이렇게 아픈데 혹시 예. 저도 보험 가입돼요? 이러고 물어보신 분들이 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라고 하면은 저 별로 아픈 데 없고 그냥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 정도로 이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자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도 예전에는 가입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입이 조금 많이 쉽게 열어준 부분도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5세 이상이신 분들 보시면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분들은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50% 이상은 한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3개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사망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코로나19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성 질환은 비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밖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내 몸이 뭐 노화가 되거나 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인데요. 이런 질병이 걸린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가 81%, 전체 사망 인구 중에 81%가 이 만성 질환자입니다. 그만큼 그냥 흔히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꼭 필요한 게 이 만성 질환입니다. 네, 그러네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보험회사의 가입 기준은 다르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려다가 아니 내가 왜 가입이 안 돼라고 좀, 네.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고 그냥 약만 먹고 있을 뿐이지 따로 뭐 수술하거나 입원한 적도 없고 네.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돈도 낼 수 있다, 보험료도. 근데 왜 가입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보험사는 가입을 하겠다고 고객이 의사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험 가입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인수가 가능한지 적합 여부를 따져보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은 만큼 실제로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요. 특히 요즘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중에 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적고요. 이런 분들 중에 가입이 나는 어느 정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라는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진단받기 이전에 보험을 쭉 유지를 하셨던 분들이 많고 질환을 앓고 난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현저히 비율이 떨어집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무려 뭐 1,200만 명이라고 네.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만큼 우리가 보험을 원하는 이유가 아플 수 있으니까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3대 질병 보통 몇 세 때 가장 많이 걸리시나요? 보통 우리가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아니면 네. 40대, 50대 때 아프고 많이 나서 준비를 생각이 하잖아요. 나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내 주변 사람이 아픈 걸 봤을 네. 때더라고요. 거의 보면은 보험이 없다가 갑자기 나는 암보험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 지인이 암으로 뭐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던가 예.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한동안 일을 쉬니까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이후에 보험 가입을 많이 좀 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대가요. 암, 뇌, 심장 질환을 가장 많이 발병이 되고 진단을 받는 나이가요.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0대 후반만 되더라도 주변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렸는데 다행히 보험금이 나와서 그걸로 치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한동안 정말 치료비를 마련하느라고 힘들었다. 아니면 꼭 보험 하나 들어도 막 이런 식으로 주변의 지인들이 얘기하는 나이대가 이 나이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뒤늦게 떠올라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약을 먹는다고 왜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줄까 궁금한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보험사가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 하고자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보험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그쵸.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이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이 걸릴 확률은요, 고혈압을 앓고 있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50% 이상 확률 높고요. 예. 치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입니다. 거절을 네. 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왜 가입이 쉽지 않을까는 이렇게 치매 같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뇌졸중 이런 거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혈압 약을 먹지 않는 분들보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거고요.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일반 당뇨 환자에 비해서 3.4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뇌졸중 질환까지도 그 비율도 더 높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5배로 특히 여자분들이 당뇨를 앓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혈관 질환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심사 과정에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한테 좀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가입을 거절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건 정말 보험사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해도 네. 되는데 유병자의 입장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험이 없이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 정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오히려 이분들이 훨씬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20대나 30대가 특히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네.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하니까요. 예, 그리고 병원에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지금도 나 이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아프겠어? 사고는 좀 걱정할 수는 있지만 뭐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병원비 데이터를 보면요. 제일 한 가지 질병으로 가장 큰 돈을 쓰는 게 저는 그냥 암이나 이런 큰 질병만 생각을 했는데요. 예. 고혈압이 가장 크게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인구수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만성 질환자가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 확률도 높고 거기에 사망 확률도 높을 만큼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한두 번 가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다 보니까 이 진료비 또한 그만큼 만성 질환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보니까 보험 너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 드시는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요. 가입을 하시려고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네. 서류를 많이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뭐 낼 게 많았나 봐요. 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라고 했었을 예. 때 당신이 다닌 그 병원에서 지금까지 진료받았던 기간 내에 서류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럼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 가입을 할지 못할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보험사에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예. 다 준비를 해서 냈는데 거절당하면 너무 억울할 것 예,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뭐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뭐 내용상 보험사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장을 못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부담보라는 예. 거는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가입은 시켜주되 고혈압과 관련된 부분은 보장을 안 해줄 거야라는 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보험료를 부담보도 잡는데 거기다 보험료도 더 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가입을 알아보다가도 보험료나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가입을 포기하거나 그냥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트렌드는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3, 2, 5 보통 2심사를 이루어서 보통 유병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예. 하셨습니다. 3, 2, 5는 3개월 이내에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 외에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의심 소견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치료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이력,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신경염색 같은 중대 질환에 걸린 적이 있냐, 딱 3가지만 묻기 때문에요. 요즘은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신 분들 중에 약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만 철저하게 잘 먹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325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가입이 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간편심사보험을 이용을 해서 유병자분들이 많이 보험 가입을 문의하고 계시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보험들이 계속 변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보험 가입을 포기했던 분들이 예. 이런 325 간편심사보험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정말 많이들 알아보시고 많이들 맞아요. 이제 찾고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325 보험도요. 변천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험사가 이걸 뭐 본격적으로 출시한 거는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전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요. 초반에는 거의 사망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보장을 해주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만성 질환자가 실제 내가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에는 조금 많이 약했고요. 특히나 이제 2016년부터는 그나마 여러 군데 보험사가 이런 간편심사보험을 많이 오픈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망이 집중되어 있던 게 뇌출혈 그리고 급성신경염색 진단비까지는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하고 급성신경경색은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혈관 질환이라고 많이 예. 진단을 받기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많이 보험방송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특히 2018년 이후에는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됐고 예. 가입하자마자 뭐 할증은 되기는 하지만 바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나 예전에는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서 납입 면제를 잘 안 해줬던 게 요즘은 납입 면제도 많이 해주는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특히 2018년 이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지금의 유병자 보험이 조금 더 범위가 넓지 않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 보험이 많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전에 문이 좁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저하게 넓어진 현재 그 유병자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최신 유병자 보험으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오늘 만나볼 가장 좀 유리한 유병자 보험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유병자 보험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18년 이후에 이런 내가 만성 질환자여도 내가 앞으로 닥칠 그런 질병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을 네. 해주는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거기에 325보다도 조금 더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도 가입이 이거 가능한 좋네요. 네, 그런 게 또 나왔고요. 거기에 현재 내가 작년에도 대장 용종을 뗐고 올해도 대장 용종이 좀 발견될 것 같다. 아니면은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하는 분들은 예전에 간편심사 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 뭐 항암 치료제 중에 왜 표적 항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표적 항암은 새로 나온 그런 담보인데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만큼 정말 가입의 폭이 많이 늘어난 게 이 유병자 보험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두 가지 좀 보험을 추려해 주셨잖아요. 비교 좀 해주시죠. 먼저 두 가지 보면 A 플랜, B 플랜이 네. 살짝 조건은 다른데요. 일단 이 유병자의 포인트는 질문지입니다. 예. 질문지가 간편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인데요. 이게 약간 보험사나 플랜마다 이런 질문지가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A 플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 2, 5로 묶기는 한데요. 3에서는 3개월 이내 새로운 질병의 그런 진단이나 치료를 묻고요. 2년 이내 입원하고 수술한 것도 묻기는 하지만 7일 이상 입원하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한 여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간경화 이걸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투약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데요. 특히 이제 납입 면제도 가능하고요.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A 플랜보다 조금 더 많은 질병, 5가지 질병에 대해서 납입 면제 기능을 해주고 있고요. 3개월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검사한 여부를 묻고 특히 얘는 2가 아니라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이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왜냐하면 2년보다 3년 더 넓은 기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보험료가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의 여부를 묻기 때문에 325, 335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병자분들 이거 가입하면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보장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죠. 가입이 쉬운데 보장이 너무 협소하다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아쉽잖아요. 거고 2018년 이후에 분명히 좋아졌다고 했는데 기존에 내가 가입했던 간편심사보험보다 네. 뭐 조금 보험금이 덜 나온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만약에 A 플랜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요. 대장 용종 같은 거 제거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술일 경우에 회당 2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술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만성질환은 말 그대로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로 인한 시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당 지급되는 이 수술비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20만에서 6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 1호종 수술비는 기존에 아마 내가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없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특약인데 이걸 손해보험사의 유병자 보험에도 탑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을 준비하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 1호종 수술비는요. 항암 치료에도 이 1호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고요. 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 1에서 5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보장을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2대 질병, 그러니까 정말 혈관 질환 다, 뭐 관절, 생식기, 양성 종양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는 이 62대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며 5대 기간,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특히나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폐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보장이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돼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넘는 시술을 할 때마다 1,000만 원 넘는 그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보장 큰데요. 얼마인지 좀 봐주시고요. B플랜도 이어서 봐주시죠. 네, 보험료는요. 35세, 40세로 구성을 했었을 때요. 남자, 여자 다 35세일 경우에 3만 원이면 충분히 이런 보장이 가능하고요. 네. 40세도 4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초반대면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와, 저렴하네요. 네, 그리고 B플랜 같은 경우에는 335여가지고 조금 더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가 저렴한데 만약에 내용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내용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는 30만 원, 그리고 101대 아까 60일대보다 조금 더 많긴 하죠. 101대 네. 질병 수술에 대해서 500만 원,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인데요. 특히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는요. 이 101대, 21대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그 밑에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1,000만 원에도 다 중복으로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왜 종양, 양성 종양, 대장의 폴립 이런 게 계속해서 발견이 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대장용종은 대부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다가 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수술비에서도 당연히 보장이 되겠지만 따로 대장 양성 종양 및 폴립 진단비로 해서 10만 원이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보험료는요. 예. 일단은 B플랜 같은 경우에는 325 플랜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만 원대요. 네, 40세 남자도 2만 원대면 충분히 아까 같은 그런 큰 보장 가져가실 수 있고요. 50대부터 3대 진단에 대한 그런 노출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50대 돼서 난 조금 늦은 거 아니야?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보험료로 아까처럼 큰 보장 받아가실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초반대면은 아까 같은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수술비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까요? 조금 어느 정도 느낌이 저는 비사 오셨겠지만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비사를 선택을 네. 했는데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325에 한계가 되어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질문지 자체를 335로 조금 더 늘려서 325 간편 심사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더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어라는 분들한테 많이 적합한데 특히나 요즘은 많이들 만성 질환자들도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335 질문지 상에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내가 요번에 보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김에 기존에 나는 없어서 이 세상에 없던 특약, 그러니까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같이 좀 추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충분히 같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B플랜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 모든 분들도 B플랜 선택하시면 예전처럼 서류 수북하게 다 준비해서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하지만 큰 보장을 남성 40대 기준으로 2만 원대부터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해서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남편이 최근에 그 지인한테 든 보험이 있어가지고요. 예. 혹시 잘 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지인분께 가입하신 보험이 종신보험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 있으신가 봐요. 네, 자녀 있어요.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5살이요. 15살 자녀분 있으시고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살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 최근에 가입한 보험부터 기존의 보험까지 점검 도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신대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보험과 함께 KB 생활보장보험과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39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내분께서 남편분 보험을 점검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종신보험 가입한 걸 비롯해가지고 리모델링 원하신다고 합니다. 조윤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주신 증권을 제가 잘 봤는데 최근에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들어보니까 자녀분이 아직 어려서 이제 남편분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20년 동안 30만 원 정도 돈을 납부하시면 네.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받으시는 종신보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조금 왜냐면 총 내시는 보험료가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가 되시거든요. 예. 그 네, 금액을 너무 내시고 부담스러워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오늘 리모델링을 조금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덧붙여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 2개를 더 같이 보내주셔서 봤더니 사실 네. 이 보험은 너무 사망이라든지 교통사망 이런 것들에 조금 중점이 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뭐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지금 50세라고 하시는데 3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이제 더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진단비는 특히 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면 갱신형도 좀 긴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도 가입하신 거는 이거는 좀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도 네. 뭐 3%부터가 아니라 80%일 때 뭐 생활자금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기가 사실상은 쉽진 않은 보험들을 조금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냥 가성비적인 부분. 지인인데 네. 왜 이런 보험을 권했을까요? 아이고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속상하네요. 지금이라도 네. 부인분께서 이거를 잘 발견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그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금 과감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네. 가입하셨던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못 받는 것보다도 지금 조금 과감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비싼 네. 종신보험과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보장성 보험을 조금 과감히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더 보험료는 많이 낮추면서 보장은 훨씬 더 든든한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은 뭐 수술이든 진단이든 어떠한 범위로든 포괄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통합보험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부분도 비갱신형으로 갱신되는 거 하나도 없이요. 20년 동안만 잘 납입하시면 90세까지 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진단비 물론 3대 진단비 다 넣었고요. 수술비도 넣었고 요즘에 가장 핫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있어요. 암으로 인해서 표적 치료를 하시면 5천만 원을 진단비 받으실 수 있는 신담보도 같이 넣어서 약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책정했고요. 또 네. 실손도 단독 실손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보험료 많이 저렴하게 병원 가실 때마다 보험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면 실손까지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남편분이 자녀가 어리시니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건 너무 필수인데 35만 원을 내면서까지 1억을 보장받는 게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면 현명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요. 네. 체감형 종신보험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체감형. 종신보험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사실 20년 동안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가 사실 종신이 가장 필요한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를 1억을 딱 보장을 해드리고요. 네. 70세가 넘어가면서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부터는 1,000만 원만 남아요. 그래서 이걸 네네. 끝까지 가져가시기보다는 70세까지면 아이가 뭐 한 3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네, 그렇죠. 사실 종신 큰 의미 없잖아요. 그때 오히려 두 분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70세까지는 혹시 모를 리스크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셨다가 그 이후에는 얘를 연금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지해서 목돈을 쓰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전환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70세부터는 연금에서 지금 동시에 종신보험과 연금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근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35만 원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거의 반으로 줄여드릴 거예요. 근데 네. 보장은 똑같이 1억이기 때문에 훨씬 지금 상황에서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단독 실손으로 저렴하게 실손 보장 도와드리고요. 비갱신으로 보장기간이랑 이런 거 다 넓게, 폭넓게 준비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종신보험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리모델링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남편분 보험이요. 내는 돈도 많은데 내가 내는 돈 대비 많이 보장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보험료 한 10만 원 넘게 줄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쉽게 보장받고 더 실속 있게 챙겨드린 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지인을 믿고 가입하신 보험도 꼭 저희 보험플랜 119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